안녕하세요, 도연언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저항성 전분 밥 만들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따뜻한 갓 지은 밥을 선호합니다. 예로부터 부모님이 밥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른 식기 전에 먹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실 밥은 식은 밥일수록 이 저항성 전분의 비율이 높아져 몸에 좋다고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론들은 사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저탄수화물 방법들로 가득한데요. 필수 6대 영양소 중 하나인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적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바로 보통의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돼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는데 이로 인해 소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이 고혈당 반응을 보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저혈당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몸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공공의 적으로 뽑히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일반 탄수화물은 인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혈당량을 급속히 높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탄수화물 중에는 반전의 성질을 가진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며 찬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저항성 전분은 무엇일까요? 전분 중에는 체내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이 있습니다. 즉 소화 요소인 아밀라아제가 포도당으로 분해하지 못해 신체에서 흡수가 될 수 없는데요.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지만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가 되면서 장내에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여 부티레이트와 같은 단세지방산의 생산을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반 전분의 열량이 1g당 4칼로리인 것에 비해 저항성 전분은 1g당 2칼로리여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덜 살이 찌게 됩니다. 밥뿐만이 아니라 감자나 고구마의 경우도 삶은 직후에 먹는 것보다는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식힌 뒤 다시 데워 먹었을 때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어드밴스 인 뉴트리션 저널에 실린 저항성 전분에 관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저항성 전분이 비만과 당뇨병, 대장암과 결장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저항성 전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화가 어려운 씨앗류, 콩류, 통곡물류 등의 전분. 두 번째, 바나나처럼 날것일 때는 저항성 전분이 많지만 숙성하면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는 종류. 세 번째로 감자와 쌀처럼 조리 후 따뜻할 때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낮지만 식히면 많아지는 종류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저항성 전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쌀에 있는 저항성 전분은 다이얼에서 밥으로 만들면 거의 사라지지만 다시 높이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밥을 식혀서 찬밥으로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뜻할 때 끈적였던 밥이 식으면서 딱딱해지면 일반 전분 함량이 낮아지고 저항성 전분이 다시 많아지는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밥을 상온에서 식혔을 때는 저항성 전분이 약 2배, 냉장고에 식혔을 때는 약 3배가량 증가했고 냉장고에서 24시간 동안 식힌 후 다시 데운 밥은 저항성 전분이 약 3배 이상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식힌 후 다시 데웠을 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찬밥을 먹기 싫은 분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밥을 지을 때 식물성 기름을 약간 넣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을 높일 수 있는데요. 쌀을 씻어서 쌀 한 컵당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의 식물성 기름을 넣어준 다음 12시간 냉장 보관 후 밥을 지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밥뿐만이 아니라 고구마, 감자, 빵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또한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가열하면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지만 조리 후 차갑게 식었을 때 저항성 전분이 다시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과 관련한 각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적당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차! 그리고 하나 더. 차가운 곳에서 식혀서 저항성 전분이 많아지지만 냉동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냉동을 하여 저항성 전분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하니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 오래 놔둬서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용물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음식의 온도를 변화하여 같은 음식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탄수화물 드실 때 더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상 도연언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